안녕하세요. A1 Institute 안유신입니다. 여전히 이 Standardized Test, SAT 혹은 ACT 시험을 언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전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을 봐야 되는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에서는 좀 자세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SAT 준비는 ett-test.com에서 하세요. 단 한 문제만 풀어보셔도 실제 시험과 얼마나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P 시험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베타 테스트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ett-test.com에 들어오셔서 현재 이렇게 26개의 과목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MCQ를 무료로 연습해 보시고 해설 영상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AT랑 ACT를 이제 다시 옵셔널 말고 진짜 필수적으로 보겠다 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학교 리스트를 보시면요, 이미 리인스테이트 한 학교들이 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최근에 업데이트된 학교들 말씀드리면 커넬이라든지 유펜이라든지 존스홉킨스라든지 카네기 멜론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최근에 리인스테이트 한 학교들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퍼블릭 학교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추가로 더 있는데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요만큼만 써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예전부터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AT와 ACT를 필수로 요구하는 학교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리스트를 보고서도 옵셔널인 학교나 UC 학교들을 대비해야 되니까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라고 믿어요.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SAT 혹은 ACT를 이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공부하는 것이 적당한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학생들을 계속 수업을 진행해 보면서 학생들 공부를 시켜보고 그리고 입학한 학생들 전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나오는 결론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듣고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어를 평가하는 토플 시험이라든지 IELTS 그리고 의대에 입학할 때 보는 시험 있죠? MCAT 이런 시험들 전부 다 포함해서 그리고 SAT, ACT도 포함해서 이런 파워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시험은 몇 개월간의 계획을 가지고 바짝 공부를 해서 금방 털어버려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가지고 6개월이고 6개월 이상 몇 년이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시험이다 라는 것이에요. 간혹 이런 학원들이 있습니다. 이번 썸머 기간에 SAT 혹은 ACT를 수강해서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추가로 수강을 해서 시험 볼 때까지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시험지도 풀 수 있고 이렇다고 광고하는 학원들이 가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와, 한 번 세션만 수강료를 낸 다음에 점수가 안 나오면 점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업도 무료로 듣고 시험지도 무료로 풀어보고 와, 이게 별로 손해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왜냐면 지금 본인이 본격적으로 SAT나 ACT 공부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인데 바로 수강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썸머 기간 동안 짧게는 8주 길게는 10주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자기가 목표하는 점수가 그 기간 안에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방학이 끝난 다음 세션에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또 운이 안 좋으면 그 다음 내년에 썸머 기간 동안 또 SAT나 ACT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계속 매달린다고 하면 각종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컴페티션이라든지 리서치라든지 인턴십 그리고 커뮤니티 서비스 및 발런티어링 하는 것들 혹은 프리컬리지 혹은 썸머 캠프 이런 것들의 기회가 다 날아가는 거라 그런 식으로 SAT나 ACT 공부를 오랫동안 질질 끌게 되면 엄청난 기회비용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SAT나 ACT 시험은 기간을 딱 정해놓고 인텐시브하게 공부를 해서 끝낸 다음에 털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남은 다른 시간에는 지금 제가 나열한 이러한 활동들에 집중을 해서 대학 입학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시험을 봐서 완전히 털어버려야 되는 적당한 시기는
방학 중에 그냥 공부해서 털어버리는 겁니다. 8주 내지 10주 공부해서 이 이상 공부하지 않고 털어버리는 것. 그런데 만약에 학기 중에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방학처럼 인텐시브하게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기간이 늘어나는데 13주에서 18주. 이거보다 넘어가면 이러한 활동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기간 안에 그냥 빨리 공부해서 털어버려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기간 안에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을 만한 기초 체력이 갖춰져 있는 상태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간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시작 시점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계속 강조했었는지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 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을 이렇게 설명드리곤 했는데요. 자, SAT 같은 경우는 보면 Reading and Writing이 모듈 1, 모듈 2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Math도 모듈 1, 모듈 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각각 모듈 하나씩 27문제씩 2세트 해서 54문제, 이거는 22문제씩 2세트씩 해서 44문제, 총 98문제잖아요. 그런데 ACT 같은 경우는 과목 수가 조금 더 많죠. English, Mathematics, Reading, 그리고 Science가 이제 옵셔널로 바뀌었죠. 새로 바뀐 뉴 버전의 ACT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English 50문제, Mathematics 45문제, Reading 36문제, Science 옵션 40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아직 본격적으로 SAT나 ACT 공부를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풀어보고 결정하면 너무 힘들 수가 있으니까 SAT 같은 경우에서는 이 Reading and Writing 요 섹션만 풀어보시고 ACT에서는 이 Reading 섹션만 풀어보시고 둘 다 풀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SAT나 ACT 하나를 골라서 둘 중에 하나에 이 리딩만 풀어보시게 되면 그 점수를 가지고 저희가 공부할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학년별로 월별로 나타낸 건데 뭐 각 학년 시작이 8월이나 9월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해 5월이나 6월 달에 끝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보셨을 때 예를 들어서 9학년 때 마지막 막바지쯤에 이제 꼭 5월이나 6월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뭐 3월이나 4월이어도 괜찮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AT에서 Reading and Writing 섹션을 보거나 ACT에서 Reading 섹션을 시험을 한번 봐보고 내가 몇 점이 나오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만약에 SAT 같은 경우는 점수가 620이 나오고 ACT, Reading 말씀드리는 겁니다. 28점 안 나왔어요. 620이 안 나오고 28점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다른 활동에 집중하시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영어 관련해서 과제라든지 그리고 다른 소셜 스터디스 안에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영어 섹션에서만 가지고 기준을 잡냐면 수학, 나머지는 이제 수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학 안에서의 뭐 8주에서 10주 혹은 방학 바깥에서 학기 중에서의 13주에서 18주 안에 수학은 인텐시브하게 공부하면 무조건 거의 800점 36점 가까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었던 학생들이었다면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지 본인들의 뭐 머리가 잘못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안에 무조건 이 수학은 점수를 올려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고요. 그런데 영어는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딱 이 점수가 나왔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SAT 기준으로 목표 점수가 1450점이고 ACT 기준으로 목표하는 바가 평균 점수가 33점이라고 한다면 이 학생은 공부를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SAT나 ACT 공부를 시작을 해도 되는 거니까 이 방학 때 혹은 이 방학 이후에 학기 중에 그렇게 공부를 해도 된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 동안만요. 그런데 만약에 목표가 1500점, 총점 1500점 그리고 ACT 같은 경우도 총점 34점 이상이 목표인 학생이라고 봤을 때는 이 점수가 나온 상태에서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방학 동안 8에서 10주, 학기 중에서 13에서 18주 동안
절대 이만큼의 점수를 올리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시계열을 좀 뒤로 미뤄서 불안해하지 말고 뒤로 미룬 다음에 다시 한번 본인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해에 방학 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10학년에서 11학년 넘어갈 때 10학년 말쯤이 되겠죠. 그때쯤에 다시 한번 SAT에서 Reading and Writing 섹션 시험을 보거나 ACT에서 Reading 섹션 시험을 보게 됐을 때 이 점수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목표한 점수가 SAT 기준으로 1450점, ACT 기준으로 33점이 목표다 하면 당연히 아까도 준비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도 당연히 준비해도 되고 목표 점수를 올려야죠. 그리고 SAT 기준으로 1500점, ACT 기준으로 34점이 목표다 하는 학생들은 이 점수가 딱 기준이 되는 점수니까 그때는 공부를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본인이 이 점수가 나왔다면 그리고 목표 점수가 이거라면 공부를 시작해도 괜찮은데요. 만약에 SAT 기준으로 했을 때 1550점 이상 그리고 ACT 기준으로 했을 때 35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다 하는 경우인데 지금 본인의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 이 학생들은 아직 공부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 점수가 목표인 학생들은 공부를 시작해도 괜찮고 이 점수가 나왔을 때 이 점수가 목표인 학생들은 아직 공부를 시작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그럼 여기서도 미루게 되면 이때쯤 돼가지고 공부를 이때서야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맞는 거냐? 지금 early decision 쓰기 지금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목표가 1550점 이상인데 이전에 공부를 했으면 어차피 목표 달성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SAT나 ACT 같은 시험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교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배우는 게 많을수록 1점이라도 더 올라가서 결과가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목표 점수보다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하면 계속 시간을 뒤로 이연시켜서 이렇게 막바지에 공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마음이 너무 불안한데요. 뭐 언제는 안 불안합니까? 그리고 사실 이렇게 거의 배수의 진을 치고 공부를 하면 더욱더 집중을 해서 공부도 하고 이러니까 효율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자꾸 SAT나 ACT 공부하는 계획을 뒤로 미루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했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전략을 펼치시는 게 매우 효율적입니다. 자, 목표 점수가 1550점 혹은 ACT 기준으로 35점 이상이다라고 하는 친구가 연습으로 시험을 봤는데 이 점수가 지금 나왔다 하면 이 친구들은 이제 공부를 시작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각각의 3개의 기준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영어 점수에 따라서 3개의 기준을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기간 자체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짧은 기간을 갖고요. 무조건 그 기간 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기간을 잡고 시작 시점이 학생들마다 매우 다른데 이 3가지 점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다면 SAT, ACT 공부하는 시기가 좀 더 명확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경험해 보시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